네,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은 날씨가 굿인데 독일이나 좀 상해나 북경은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 통일, 그중에서도 이제 관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좌나 우나 그런 거 없이 우리 저 미나협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하고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 제가 그냥 현대 직원으로서 26년을 이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학교를 간 지 이제 만 10년이 막 지나가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서 느꼈던 남북 문제 현장을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 맨 처음에 그 금강산 관광을 시작한다고 할 때는 저는 목이 잘리기 직전까지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당시 담당했던 것은 사업 타당성 분석이었는데 이게 사업 타당성으로는 참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나가는 사진은 제가 금강산 근무를 할 때 찍었던 사진인데 이 단풍은 한 보름 전에는 끝났겠네요. 올해도 단풍이 참 아름다웠다고 하는데 가볼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죠. 예. 그리고 여기 만물상이고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어, 나무꾼과 선녀들의 그 무대가 됐던 데입니다. 상팔담인데 실제 가보시면 이게 완전 그냥 그 풀이에요. 목욕탕처럼 생겨서 정말 선녀들이 계시다면은 지구에 내려온다면은 여기서 목욕을 안 하면 어디서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데입니다. 나무꾼과 선녀 전설이 태어난 그 현장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반대를 했었지만은 정경 회장님하고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관광 사업을 진행하면서 야 이거야말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러한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말씀을 드려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보름 전에 우리 YTN에서 보도를 했던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이 조그만 나라가 한반도에서 그것도 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순위는 10위예요. 그리고 수출이 교역을 하면 8위라는 대단한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우리가 정말 독일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 그 경제 연구기관들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글로벌 피스 인덱스를 보면은 이 대한민국의 평화 지수는 48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옆에 나라 맨날 지진도 나고 뭐 해일도 나고 화산 폭발도 나는 일본은 9위예요. 평화라고 치면 지금 낯뜨거운 부분이 아닐까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됐냐면은 대한민국은 57위로 떨어집니다. 북한은 151위예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경제가 뭐 8위네 10위네 해도 탄자니아, 말라위, 몰도바, 사이프러스 잘 얘기도 듣도 못하던 데하고 비슷한 그런 평화 인덱스를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좀 해결을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 거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 국정과제에는 정말 평화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평화가 나오는 거. 또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려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길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살려면 우리가 경제 통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경제 통일을 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질 수 있다는 아주 함축적인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신경제 벨트 구상을 해서 쭉 추진하셨는데 이제 임기가 다 돼가고 계신데도 참 안타깝게도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요. 어찌됐든 우리는 그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모두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한이나 북한이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우리의 속초와 설악산과 금강산과 북한이 지금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이 원산을
하나의 관광 권역으로 묶어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하게끔 하자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또 북한도 동의를 하고 있는 생각이죠. 그래서 18년 4.27 선언 이후에 정말 당장이라도 통일이 될 것 같이 정말 멋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북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죠. 한반도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평화도 창출해야 되고 평화도 유지도 해야 되고 자유로운 상호 방문도 해야 되고 이산가족 만남도 이어가야 되고 서로 상호 존중을 해야죠. 남북이 서로 인정하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통일의 초석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북한을요. 그렇죠? 어떨 땐 10번, 100번 양보를 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북한을 보는 눈은 어떤 눈을 가지고서 볼 것이냐 하는 얘기죠. 우리가 북한의 팩트를 봐야 될 텐데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싶습니다. 저는 모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주 평범한 직장인이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고 대한민국에서 병역에 의무를 하고 대한민국에서 교육받은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서 살고 있고 저희 집안의 모든 제가 사형제인데 조카들까지 100%다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형님은 제가 대북 사업 쪽에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격려를 해주셨지만 작은 형님은 ROTC 통신장교 출신인데 너 이 새끼 당장 때려쳐라. 왜 그쪽을 왔다 갔다 하느냐. 실제 현대 관두고 내 회사 와서 일해. 너 밥은 먹여줄게 하는 거죠. 자, 같은 배에서 태어난 큰형님하고 작은형님도 이 남북 문제를 보는 눈이 전혀 틀리더라 하는 얘기죠. 그리고 저는 사업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정말 목이 잘리기 직전까지 반대를 했었는데 이것은 우리만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아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참 내가 이 남북 관광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나 혼자의 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밑에서 때때로 붉은 등을 들고 붉은 깃발을 올리는데 그 사람들을 다 내가 총을 쏴서 해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이쪽도 참 우리만큼 어려운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금강산 관광을 시작한다고 할 때 대한민국에서는 한 반은 찬성을 하고 한 반은 반대를 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또렷이 기억이 나는 것은 100분 토론이라든가 심야 토론이라든가 끝장 토론 같은 데서 금강산 관광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토론하면은 그게 바뀌었어요. 뭐 49대 51, 뭐 52대 48 왔다 해자 말자 하는 것이 바뀌었었는데 그러한 문제가 우리한테만 있었던 건 아니고 북한에서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럼 북한에 대한 이해가 통일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쉬울까? 한번 볼까요? 역지사지 입장에서 북한을 이해를 하려면 그쪽 입장에서는 정권도 유지를 해야 되겠지. 이제 젊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제 10년이 됐고 중국과 밀착을 해서 중국을 어떤 생명선으로 가지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76년간 의지를 하면서도 북한은 항상 중국은 못 믿을 나라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중국으로부터 좀 받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러시아 같은 사회주의 종족으로서 지원받아야 될 것이 있고 미국으로 좀 받아냈으면 좋은 게 있고 또 우리 한국으로부터도 지원받아야 될 부분들이 적지 않겠죠. 자, 한번 여러 외국에 계신 분들이니까 영어를 잘 하실 텐데 cut out in this area를 남한식으로 한번 번역을 해 보시겠습니까? 상해에서 전대웅 선생님 듣고 계시고 그렇죠? 자, 비상시에 이 부분을 잘라내셔야 하는 겁니다. 비상구가 열리지 않을 경우에 근데 이것을 북한식으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cut out in this area. 이쪽을 비상시에 잘라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어떻게 쓰죠? 이 구역을 도끼로 까시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상상이 잘 안 되는 번역이죠. 그죠? 똑같은 영문이지만은 이 얘기죠. 고려 항공에 보면은 비상시에 여기를 잘라내야 되는 얘기인데 이 구역을 도끼로 까시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지만은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얘기죠. 자, 벨트를 우리 남전 벨트를 묶으라고 하지만 여긴 박띠를 매시오 아니면 걸상띠를 매시오 하거든. 이런 그 언어적인 차이도 상당히 있는 거죠. 또 하나 이것은 작년 5월에 상해에서 남북의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남북의 그 예술가들이 모여서 합동 공연을 했습니다. 여기서 어느 분이 남성분이 북한분인지 여성분이 북한분인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남한분이시고요. 이분이 북한분이세요. 근데 봐서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고. 또 김소월 선생님, 정정 선생님. 저는 정정 선생님 참 좋아하는데 닮은 점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김소월 선생님도 1902년에 태어나셨고 정정 선생님도 2년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런데 왜 김소월 선생님의 시는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많은 그 아름다운 시를 들었었는데 정정 선생님은 1988년이 될 때까지는 금서에 썼어요. 왜? 이분이 월북을 했다고 그래가지고는 그 이유 하나로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 좋은 시를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금서에 썼거든요. 자, 그럼 뭐가 다르냐? 똑같이 태어났는데 김소월 선생님은 32년 우리가 분단되기 전에 돌아가셨고 정정 선생님은 1950년에 돌아가신 걸로 추정을 하는데 북한에서 돌아가셨다 하는 얘기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아름다운 시를 우리는 못 보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분단은 한반도 국토를 두 개로 나눠버린 것만이 아니라 사람과 가족과 공동체 또 역사 민족 정신을 왜곡하고 갈라놓고 무엇보다도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세계관과 인간성까지 다 바꿔놨다는 얘기죠.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쪽 북쪽을 따질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불행의 씨앗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느닷없이 왜 결혼을 갖다 놨을까요? 제 누이가 이 사진을 전공을 했었는데요. 그 맨 처음에 들어가서 그 비싼 필름 시절에 필름 카메라 시절에 이거를 이리 찍고 저리 찍고 하는 거죠. 그게 뭐 하나요? 그랬더니 교수님 숙제를 내줬대요. 결혼 하나를 사진을 찍는데 빛이 어디서 들어오느냐 내가 어디서 찍느냐에 따라서 수백 수천의 다른 시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나 찍는데도 그런데 남북 문제는 이게 내가 보는 눈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날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나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각으로 북한을 보고 있고 또 어떠한 시각으로 북한 정권을 보고 있는지 나는 어떠한 시각으로 북한 주민을 보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북한이라는 것이 북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북한 정권을 얘기하는 것인지 북한 주민을 보고 얘기하는 것인지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왜 현대 내에서도 그렇게 반대하던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정정 회장님이 시작을 하셨을까 하는 얘기죠. 맨 처음에 현대가 가지고 있던 남북 경협 사업은 이렇게 다양했었습니다. 다양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관광 사업으로 시작하셨던 이유는 1948년부터 남북이 분단됐고 남북 간의 양측의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남북 교류를 통해서 북한을 개방해 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진전이 없어요. 왜? 솔직히 얘기하면 양측의 지도자들이 분단을 본인들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활용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정치, 외교, 군사로 해결이 안 됐는데 그것을 가장 부드러운 또 북한에 영향을 적게 줄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찾다 보니까 관광이 된 게 나온 거죠. 그래서 평화 관광을 위해서 크로스 이 우리 남북한 분단된 그 휴전선을 넘어서 한번 관광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와 보자 하는 생각을 했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휴전선을 없애보자 했던 것이죠. 맨 처음에 할 때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여봐, 대한민국이 섬나라야 반도국가야 하는 말씀하셨어요. 섬나라라면 일본처럼 사방팔방으로 다 나갈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나갈 때가 삼면으로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휴전선 한번 없애보자. 왜? 그 남한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남한이
내 조국이라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총칼을 쥐고서 휴전선에 뭐 있고, 북한에 태어난 청년들은 그것이 자기 조국이라고 그걸 지키겠다고 또 휴전선에서 총칼을 들고서 지키고 있다 하는 얘기죠. 우리 뒤 주변을 돌아보면은 중국, 러시아, 일본 하나하나 전 세계를 주무를 수 있는 막강한 강대국인데 그 사이에 끼어서 남북한의 청년들이 합심을 해도 살아남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이렇게 국력을 소비하다간 몇십 년 후에는 한국이 한반도가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하는 아주 절치부심을 하고 생각을 하시고서는 이대로 이러한 한반도를 우리 후손들한테까지는 물려줄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로 관광을 하려고 시작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왜 육로 관광이 안 됐죠? 다 휴전선은 막혀 있고 지뢰밭인데 거기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유람선을 통해서 해로로 가시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5년간 9억 4,200만 불을 북한에다 주기로 했죠. 2005년까지 매달 2,500만 불 내지 1,200만 불을 주기로 했어. 그 당시 퍼주기 논란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정우 회장께서 그 당시 생각했던 것은 퍼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평화를 퍼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9억 4,200만 불은 5년이면 작은 돈은 아니죠. 근데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 당시에 유가가 한 30불에서 40불을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35불, 38불 왔다 갔다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수입을 하는 원유는 약 11억 배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생각했던 것은 원유가 1달러만 올리면 11억 달러라는 돈이 매년 그냥 하늘로 연기로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5년간 10억 달러가 안 되는 돈을 북한에다가 제공을 해서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죠. 현재 유가가 뭐 100불까지 다 갔다가 조금 요새 떨어지긴 했지만은 골드만삭스에서는 올해 90달러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30달러라고 치고 지금 90달러라고 치면은 얼마의 돈이 날아가는 거. 1달러만 올라가더라도 11억 달러가 매년 날아가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 연결이 되나? 그래서 원래는 89년에 정경 회장께서 북한을 방문하셔서 금강산 관광 개발 의정서를 체결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꼭 반드시 육로를 통해서 관광을 한다는 것이 명시가 돼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국내 사정 때문에 10년 동안 그 의정서는 서랍 속에서 잠자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도자가 되시면서 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꼭 10년 만에 98년에 결국 이제 소떼 500마리를 몰고서 이제 북한을 방문하시죠. 이 당시에도 어떻게 그 정정 회장님이 그 소떼를 몰고서 북한을 가셨느냐? 약간 파울링이 되죠? 네, 잠깐만요. 북측에서는 끝까지 그 휴전선을 열 수가 없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저희가 이제 북경을 통해서 평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휴전선을 열어주라. 우리 정정 회장께서 올라오실 거다. 그랬더니 허락을 마지막까지도 안 해서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북경까지만 오시면은 내 전용기를 보내드릴 테니 그걸 타고서 평양에 오시라. 그 휴전선은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서 지킨 데인데 그렇게 쉽게 여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또 북경에서 현대 본사로 타전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정경 회장께서 말씀하셨던 게 그래 참 고마운 말씀인데 그럼 이거 한번 좀 물어봐 달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전용기에 소 500마리 태울 수가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또 전했죠. 그래서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파한대설하면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휴전선 열어주라. 그래서 소떼를 몰고서 올라가셨던 겁니다. 자,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시죠. 올라오시면서. 그래서 현재는 금강산을 국제관광특구로 개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북측의 승인을 받았고요. 또 이제 10월에 501마리를 몰고서 2차 방문을 하면서 김재열 국방위원장하고 면담하면서 관광 사업이 확정이 되게 되죠. 또 금강산 관광을 가기 전에는 그 당시만 해도 4시간에 걸쳐서 방북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제 유람선을 탈 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출항을 하게 되고요. 2002년에는 이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착공식도 시작이 되고 이 사진 하나만 가지고서 드릴 말씀이 많지만은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가 혹시 있으면 가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육로가 열려서 육로를 따라서 금강산으로 남한의 관광객들이 이제 휴전선을 넘어서 금강산을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 9월 1일 날은 역사적으로 이게 본격적으로 관광이 시작되죠. 비무장지대 보이시죠? 이 철조망 2중, 3중으로 서져 있는데 뚫고서 관광 버스가 다니게 되죠. 그때만 해도 서로 이제 못 믿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MP들이, 밀리터리 폴리스들이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서는 왔다 갔다 경호를 하면서 다녔었죠. 그러면서 10월 달이 되면서 2003년에 평양에 류경 정병 체육관을 지어주면서 개관식 때 약 80대의 남한 차량들이 평양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흙길이 완전히 이렇게 포장이 되게 되고 또 양측으로서는 열차 시범 운행이 이제 시험 운행이 시작이 돼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언제고 열차가 남쪽이나 북쪽이나 연결될 수가 있는데 안타까운 상황이죠. 저희들이 매일은 아니겠지만 자주 고속도로를 다니면은 이런 표시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냥 지나치고 있죠. 아시안 하이웨이 넘버 1, 또 아시안 하이웨이 넘버 6. 이것은 국도 7호선에서 부산에서 출발하면은 러시아의 핫산과 중국으로 연결이 돼서 유럽까지 연결이 되고 우리 경부고속도로는 아시안 하이웨이 넘버 1으로 해서 중국, 인도, 터키까지 다 연결이 되는데 우리 구간만 지금 끊겨 있는 거거든요. 다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이 끊겨 있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은 195만 명의 우리 남한 국민들이 북한을 방문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다른 무역하고는 다른 것은 우리가 수출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컨테이너를 실어서 그냥 뭐 LA 롱비치에 가든 아니면 상해항에 도착하면 그만이지만은 관광은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따뜻한 마음과 눈빛을 가진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그 따뜻한 마음과 눈빛을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서로를 만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 거죠. 단순히 관광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평화 페스티벌도 했었고 금강산 마라톤 대회도 있고 또 우리 전국체전할 때 성화도 체화를 했고 황진이 공연도 했었고 신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도 북한에서 했었던 거, 금강산에서 했던 거죠. 그리고 많은 우리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현장에 가서 이렇게 물놀이도 하고 또 라이더들이 전 세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서 금강산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그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고요. 또 더더욱이 중요했던 것은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의 마음을 사야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령 제천에서는 사과농장을 거기다 건설해주고 또 돼지 키우는 것도 가르쳐주고 또 쌀도 우리의 좋은 종자를 갖다가 하고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궁이도 개량을 해주게 되고 이게 이제 그쪽 아궁이 개량 사업입니다. 많은 보일러가 필요하게 되다 보니까 왜 보일러가 필요할까요? 이전에는 1973년까지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기 때문에 많은 주택들의 난방이 전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기 사정이 옛날 같지 않죠. 그럼 나무라도 떼다 써야 될 텐데
거기가 국립공원 아닙니까? 그렇죠? 나무 하나, 풀 한 포기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금강산에선. 그럼 전기 안 들어와, 석탄 없어, 나무 없어 그러면은 춥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정을 알고서 많은 시민단체들, 우리 미나협을 포함해서 많은 그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더 중요했던 건 우리 청년들이 남북 대학생 상봉 모임하면서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북측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데피니션, 또 우리 남측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통일, 그런 거에 대해서 숨김없이 토론들을 하는 거죠. 아, 이런 것은 이해가 가고 이런 건 우리하고 사고방식이 틀리구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모내기도 같이 하고 벼베기도 같이 하고, KBS 열린음악회도 북한에서 열리는 거죠. 반은 남한 관광객대로, 반은 현지 북한 주민들이 같이 열린음악회를 했었던 거죠. 윤희상 총음악제도 했었고요. 가장 중요한 그 성과 중에 하나죠. 이산가족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이산가족 전용 면회제도 지어놨고, 정말 많은 이산가족 회담이나 그 이산가족 그 상봉 행사가 금강산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이 그렇게 어려움에도 계속해서 현대에서 끌고 갔던 이유는 금강산 관광사업 이상으로 남북의 신뢰 구축 프로세스를 진전시킨데 좋은 사업이 없더라 하는 얘기죠.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없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5만 명의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가면서 남북 화해 협력 증진도 하고 남북 간 신뢰 회복도 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도 하고, 그런 것들이 통일 아니면 통일 이전의 통합 단계를 거쳐서 세계 평화를 촉진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뭐 세계 평화공이 됐던 유라시안 이니셔티브가 됐건 이러한 역할들을 금강산 관광이 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요? 자, 이제 자가용 관광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깨지나 모르겠네요. 그래서는 여러분들 집에서, 우리 집에서 먹을 걸 싣고서 부모님들을 태우고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태우고서 내 차를 운전해서 휴전선을 통과해서 금강산까지 갈 수가 있게 됐던 거죠. 그것이 2008월 3월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4개월 후에 정말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관광객 한 분이 그 총격 사건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현대나 북측이나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찌 갔든 뭐 좌우전후 다 떠나서 관광객이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그날부로 이제 관광이 중단돼서 현재까지 중단이 돼 있는 상황이죠. 4,800일이니까 이제 5,000일이 다 되네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왜 이 관광 사업이 중요하나를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관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하느냐? 자, 이것은 통계청에서 이제 내놨던 통계인데 뭐냐면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그 조사를 해본 거,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여행하기가 70%입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결혼하기가 30%밖에 안 돼요. 시집 장가 가는 것보다도 여행하기가 2배 이상 하고 싶은 거다 하는 얘기죠. 그렇고 또 최근 뉴스들 보면은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뭐냐? 다 여행이에요. 다 여행이고, 서울대 행복연구소가 있는데 최인칠 교수님이 정말 수십만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언제 가장 사람들이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냐를 조사를 해보니까 뭐 게임도 하고 SNS 잠자기도 하고 또 가족 행사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종교 활동도 하고 요리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음주도 들어가고 했는데 관광이, 여행이 가장 높은 그 행복감을 주더라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 관광은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한테 가장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행위다 하는 얘기죠. 그런 것 때문에 금강산 관광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보는 거죠. 현 시점에서 한반도의 화두는 남북 관계도 개선을 해야 되고 평화도 해야 되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고 경제 활성화도 해야지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이미 유엔의 월드 투리즘 오가니제이션 국제관광기구에서 대답을 내놨어요.
자, 관광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평화와 안보를 가지고 갈 수 있고,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가 있고, 미개발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얘기하는 거죠. 자, 세계 여행업회 회장이 와서 관광산업은 가장 확실한 성장산업이라고 했고요. 이것은 유엔에서 1995년부터 2030년 35년에 장기 예측을 해놓은 겁니다. 파란 선이 장기 예측선이고요. 이 빨간 선이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늘어나는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추지만은 다시 뛰어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아시아권이 이렇게 못 살 때는 관광이 작았는데 비중이 이렇게 점점 커져서 좀 지나면 유럽의 관광시장을 능가하게 될 거다 하는 얘기죠. 자, 이것은 11월 12일, 불과 뭐 한 20일 전에 했던 그 국정현안 점검 회의인데 거기서 보면 관광산업이 반도체, 자동차, 석유산업, 자동차 부품 다음으로 5대 수출 산업이다 하는 얘기죠. 자, 중국은 이미 관광산업을 그 미래 먹거리로 하고서 GDP의 10% 이상으로 목표를 하고 가고 있고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도 맨날 싸움을 하고 있지만은 관광산업만은 같이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좀 설명드리면 좋은데 시간상 넘어가고요.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돈이 많은 나라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관광을 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하고 있고 두바이도 관광을 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들이. 일본의 경우에는 문과대학생들의 취업순위 1위가 여행사예요. 이것은 제가 어제 그저께 다시 일본에다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올해도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로 관광산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관광산업. 이렇게 많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루트를 통계를 냈는데 이 많은 데 중에서 영국의 더 텔레그램에서 신문을 아주 도발적인 기사를 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쁘게 돌아다니는 항공 루트가 어딘 줄 아느냐. 그러면서 You will never guess it. 당신들 상상도 못할 거다. 그게 어딘 줄 아느냐? 대한민국이다. 제주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 많은 새까맣게 있는 항공로에서 가장 바쁜 데다. 작년까지 똑같았어요. 올해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역동적인데 저런 역동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만약 평양하고 연결이 된다, 원산하고 연결이 된다, 백두산하고 연결이 된다면은 대단하게 되겠죠. 하여튼 뭐 판문점 선언을 하면서 요건 잠깐만 볼 텐데요. 여러 선생님들 그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그 동영상을 보면은 너무 감격적인데 조금 이게 맛만 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그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대통령께서 얼마나 정말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통일을 얘기했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양 공동 선언을 하죠. 백두산도 가십니다. 백두산도 가셔서 손을 잡고서 백두산 관광도 얘기를 하시죠. 사실 그 이전에 모든 준비 다 돼 있었죠. 원래 그 백두산에 있는 삼정공항의 활주로 상태고 한국관광공사와 현대아산과 합심을 해서 포장을 해놨던 거예요.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비행기로 가실 수가 있었죠. 자, 백두산까지 김포에서는 50분이면 가고요. 여기 내려서 버스를 타시면 40분만이면 요 백두산 정상까지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백두산 굉장히 평평하기 때문에 버스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2019년 1월 1일에 북한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이 남북 경협사업 중이고 그 중에서도 금강산 관광 사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모든 문제는 해결됐다고 답을 해주셨는데 안타깝게 진행이 안 됐죠. 그렇죠? 자, 금강산 관광을 그쪽에서 직접 하겠다고 싹 드러내라고 했었죠. 사실은 또 인터넷 연결 불안정합니다 하고 나오는데 괜찮을까요? 계속 갈까요? 네. 사실 여기도 사연이 있습니다. 그 19년 1월 1일 날 금강산 관광을
하겠다고 다시 11년 동안 안 했던 걸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 대통령도 말씀하셨는데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9월 22일 날 블라디보스톡으로 이 강영사라는 사람을 보내서 마지막으로 금강산 관광을 다시 하자.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금강산 관광을 해야지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가 답이 없었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한 달을 더 기다리다가 결국은 금강산 관광을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가서 모든 걸 다 드러내라고 하기 하루 전까지 그쪽의 웹사이트에서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남녘 결의들의 소중한 추억이며 희망인 금강산 관광은 절대로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현대 치과의 신의를 귀중히 여기고 금강산 관광 사업을 손잡고 해나갈 것이라고 하루 전까지 했었는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돼버렸죠.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개별 관광을 추진하고 있고요. 연결을 하려고 애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북한은 어떻게 관광 개발을 하고 있느냐? 정말 많은 그 지역에서 관광을 가지고서 먹고 살려고 하고 있고요. 금강산 이외에 뭐 원산에서 금강산 철도를 한다든가 투자 유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면서 관광 사업을 북한을 살릴 수 있는,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 핵심 사업으로 이직하고 국제 관광 지역을 마이스의 중심지로 하겠다든가 원산 금강산 오늘 하나로 묶어서 설악산까지 하나의 관광 권역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말 많은 현장 지도를 하면서 관광 사업을 애를 쓰고 있죠. 자,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면서 그쪽 홈페이지, 우리 같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죠. 이렇게 깔끔하게 바뀌었습니다. 관광시는 앱도 있고요. 또 많은 부분이 바뀌었죠. 물론 뭐 프로파간다적인 부분도 없진 않겠지만은 이렇게 모습이 많이 바뀌어 있죠. 양덕온천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고요. 또 원산 갈마 해안지구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 미국에서 타임즈에서 정말 닮은 꼴이라고 했을 정도인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늙어가면은 이렇게 바뀔 거라고 했는데 잘 됐었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그랬죠? 정말 좋은 기회다. 북한이 변화하기 좋은 기회라고 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은 더 이상은 우리 국민들이 배가 고파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 무엇을 통해서? 관광을 통해서. 이것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싱가포르 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한테 직접 트럼프가 만들어서 줬던 필름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하지 말고 그 좋은 원산에다가 포 연습을 하지 말고 그 잘하면은 정말 관광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잠깐만 조금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보여줬던 겁니다. 왜 자꾸 끊기죠? 넘어갑시다. 안타깝지만은 한번 찾아보시거나 원하시면은 미나웹에다 동영상을 남겨놓을 테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원산이 이런 데였었거든요. 원산 갈마가 이런 데였었고 이렇게 포 사격을 하던 데인데 그 김정은 생각도 그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도 그랬고 여기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천혜 자원을 관광지로 바꾸자. 그래서는 정말 많은 현지 지도를 해가면서 결국은 이 흙밭을 이렇게 다니면서 부인을 데려다니면서 이렇게 지도를 해서는 결국은 그 자리가 이렇게 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갈마 해안지구는 6km고요. 6.5km고 우리 가장 길대는 해운대가 1.5km밖에 안 됩니다. 해운대 4배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항도 만들어놨고 원산에다가 그 원산하고 금강산하고 연결을 하려고 원산 공항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금강산에 대한 광고판까지 해놓은 거죠. 자, 백두산도 이제 다시 보여드리고, 자, 이런 걸 통해서 하여튼 이렇게 백두산도 관광지로 해놨고, 그 근처를 다니는 열차역도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이 3국이 MOU를 맺어서
하루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을 다 볼 수 있는 초국경 관광사업 개발에 해놨어요. 이 부분이죠. 여기 쓰면은 하루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게끔 지금 관광 개발을 하려고 진행하고 이 자리거든요. 러시아, 북한, 중국을 하루에가 아니라 뭐 반나절이면 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거죠. 요 예가 요겁니다. 미얀마하고 라오스하고 태국이거든요.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여긴 정말 활발하게 관광이 되고 있거든요. 라오스 사람이 미얀마, 태국도 가고 여기로 온 사람이 이렇게 가고 그런 것을 이제 북한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자, 너무 빨리 진행이 돼서 죄송한데요. 토마스 루커스 교수입니다. 그 시카고 대학에 갔다가 직접 뵙지 못했는데 노벨 경제학상인데 무슨 얘기 합리적 기대 이론이에요. 뭐 이거저거 다 이념적인 게 떠나서 합리적으로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한국은 정말 앞으로 가망성 있는 나라다. 북한하고 잘 해서 해라 하는 얘기죠. 시카고 대학은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대학교 하나에서 노벨상이 100개입니다. 자, 그런데 분이 얘기하신 거죠. 하여튼 뭐 통합되면은 2050년은 일본, 독일, 뭐 프랑스 다 따라잡을 수 있다.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죠. 골드만삭스에서 하는 얘기고 9년에 발표를 하고 11년에 다시 또 똑같은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우리가 가지고 갈 거냐. 지금 우리가 12.8이지만 맨 앞에서 보여드렸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더 발전할 기회가 많다.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또 이게 끊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괜찮습니까? 연결 좀 나오는. 네. 독일은 그 통일을 하기 전까지 우리 같은 통일부 장관이죠. 외교부 장관 겸 부수상을 독일은 좀 이제 제가 여러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독일은 통일이 될 때까지 18년 동안 이 통일 담당자를 바꾸질 않습니다. 18년 동안 바꾸질 않아요. 그래서 꾸준히 정권이 뭐 여당 야당 바뀌든 말든 통일을 담당하는 분은 18년 동안 자리를 그대로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들이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거죠. 한국은 1년 한 2개월마다 통일부 장관이 바뀌었습니다. 이때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고요. 다음 정권부터는 통일부 장관은 통일이 될 때까지 시켰으면 좋겠어요. 독일처럼. 이분은 통일이 된 걸 보고서 관두셨습니다. 정말 말씀드렸고요. 어찌됐든 금강산 관광을 현대 정경 회장께서 시작하셨던 이유는 이 남북 간의 불협화음을 좀 없애고 서로 협조를 하고 같이 경제를 발전시키면은 이 중국이란 거대한 나라, 이 만만치 않은 일본, 또 러시아, 태평양 건너 있지만 뭐 우리한테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이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여기서 우리가 좀 힘을 합쳐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절실함 때문에 남북 관광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2005년의 사진이고요. 2011년의 사진이고 작년의 사진입니다. 변한 게 거의 없죠. 그렇죠? 이것을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바꿔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트럼프가 만들어서 준 비디오에 나오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재임 중에 좀 진행이 됐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뭐 안타깝고요. 우리가 앞으로 더 해야 되겠죠. 여기서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북한은 이제 한국에만 의지를 않겠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500만 명 보내주라, 600만 명 보내주라 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코로나 때는 뭐 할 수가 없지만은, 코로나 이전에는, 코로나가 2019년 말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2019년에는 우리는 한 명도 못 보내주고 있을 때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내줬고 제가 현장 조사를 하고 3번을 현장에 갔는데 정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론
우리 정부에서도 그랬고 통일부 장관도 그랬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관광은 유엔 제재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은 보내주는데 왜 우리는 안 보내주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현장에 갔더니 조선관광 이렇게 써놓고서요. 우리 돈으로 한 4만 원만 내면은 바로 그냥 북한 관광을 갈 수가 있는 거죠. 넘어가서 남양다리 넘어가서 해산물 점심 먹고 나오는 게 4만 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런 해산물들을 먹고 이게 그분들이 지금 광고하는 사진을 여행사에다 놔둔 거죠. 그걸 제가 찍어 온 거고 미역도 하고 명태도 사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지금도 그 코로나 이전 잘 됐었지만은 북한하고 중국하고 왔다 갔다 하는 자기네 국민들의 편을 위해서 북한하고 중국을 연결하는 그 세관을 이렇게 크게 졌어요. 지금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자, 관광은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중국은 지금 매년 740만 내지 800만 명의 대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새로운 그 여행을 할 사람들이고 중산층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골드만삭스라고요. 거기다가 한반도에 있는데 요 빨간 게 다 인구들이고 이쪽에는 사람이 안 살아요. 이쪽에 다 우리의 서해안, 중국의 동해안에 다 사람들이 모여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그 관광 경쟁력이 높은 나라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관광 담당자들이 우리들을 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딘 줄 아니? 어딘데? 대한민국이 하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스페인이 관광 대국으로서 경쟁력 1위이긴 하지만은 EU 인구가 5억밖에 안 돼요. EU 5억밖에 안 되고 유럽 전체를 해봤자 711 밀리언이니까 7억 1천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14억 인구가 있는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앞에서 말씀드린 12, 8위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이 GDP에 기여하는 것은 꼴찌예요. 2.8%밖에 안 됩니다. 중국이 10%, 일본도 7.5%, 미국도 7.8%. 왜 그러냐 하는 얘기죠. 남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 10% 뛰어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관광사업은 우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북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수단이다. 지금 우리 섬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섬나라를 관광을 통해서 어떻게 했을지 연결을 해보려고 했던 거죠. 자,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했던 것도 이 열차를 타고 갔었고요. 우리 이준 열사가 헤이그에 가서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도 이 열차를 타고 갔었습니다. 100년 전의 얘기인데 우리는 100년 후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는 거죠.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미국의 제재 법안 보면은 북한을 제재해야 되는 것이 419대 1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 상원 하원을 싹 찢었어요. 이 한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이분이더라고요. 이분은 반대를 했는데 불행히도 이분은 대부분의 것에 반대표를 던지는 분이었어요. 그렇다면은 419대 1로 북한을 제재해야 된다는 이 엄중한 상황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이 만나야 된다는 건 415대 0으로 통과됐잖아요. 얼마 전에. 그렇죠? 7월 달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좋아졌으면 좋겠지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110V 쓰다가 220V로 올리는 데만도 이게 30년이 넘어 걸렸어요. 32년이 걸렸거든요. 남북 문제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긴 호흡을 가지고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는 북한을 어떤 자세로 바라보고 있는지 북한을 무엇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할 만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실 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평양을 방문합니다. 근데 다음 말씀이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차분한 머리도 가지고서 북한 문제를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관광은 중요한 산업이고 또 관광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또 남북 관광 이상으로 북한에 도움을 주고 우리도 또 발전할 수가 있고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은 그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온라인도 중간중간 끊기면서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